다음에 이제 카카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화제를 좀 던져주시면 서로 논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카카오 TV 성장에 대한 또는 카카오 게임의 글로벌 동력 같은 걸 이런 것들을 물어주셨는데 직접 마이크를 열고 좀 말씀을 좀 주시죠. 카카오에 대해서. 여기 카카오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뭐 열심히 해서 자꾸 플랫폼 늘리더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림 하나에 남아 있는 그 얘기고요. 자, 제가 그러면 질문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뭐 올해 가장 많이 주식 시장에서 상승을 한 회사 중에 하나가 아마 카카오로 알고 있고, 어제였나요? 카카오 게임즈가 게임즈 코스닥에 이제 들어갔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가장 저는 궁금한 부분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을 할 것인가가, 이를테면 사실은 아까 그 책에도 그래프가 있는데, 사실 국내 시장에서는 그 플랫폼으로서 카카오가 거의 뭐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 글로벌에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게 조금 늘 좀 불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 그런 독자적인 콘텐츠 게임을 가지고 그 글로벌로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버티컬에서 그런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이제 갈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잘 될까라는 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 반해 뭐 네이버도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뭐 라인 같은 경우나 라인 TV 이런 것들이 좀 뭐 일본이나 동남아 시장에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성장은 네이버가 좀 더 잘하지 않을까 하면서도, 또 모바일의 강점이 카카오가 워낙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국내에서 잘 된 것도 모바일 플랫폼을 잘 가져가서 한 건데, 얼마나 더 성장을 할까? 그런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예, 책 내용은 뭐 전반적으로 공감은 다 됐고요. 뭐 일단 네이버가 잘 될 건지 카카오가 잘 될 건지는 사실은 둘 다 잘 돼야죠. 근데 네이버는 아무튼 유럽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벌써 3억 달러 정도 되나요? 1억 달러 들어갔고 1억 달러 들어갔고 인수합병하는데 또 들어갔고 해서 3억 달러가 아니라 3억 유로 정도 되죠.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있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웹툰 같은 경우가 네이버 웹툰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 드라마 같은 경우를 잘라서 이제 영상으로 지금 많이 송출이 되고 있고 뭐 이런 카카오 M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카카오를 조금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거기에 있는 그 관여되는 인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남궁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위메이드에서부터 그 전에 네이버 게임에서부터 게임하면 뭐 거의 신화적인 존재들이 몇 명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게임을 이렇게 해서 계속 롱런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NC나 그런 회사들 몇 개 이외에는 중간에 이렇게 막 그 M&A를 해서 없어지든가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하고요. 우리나라는 뭐 워낙 게임을 잘하니까 그렇긴 한데 혹시 뭐 다른 이야기 하실 만한 게 있으시면 이야기를 좀 주시죠. 일단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둘 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책 한 권 팔다가 두 권 팔면 100% 성장한 거잖아요. 워낙 없다가 뭐 요즘 이제 조금씩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저는 카카오가 해외 진출을 하는데 엄청 부채질을 했다가 한 1,000억 정도 까먹은 것 같아요. 무조건 해외 진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그분들이 경험이 없었던 게 아니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건 맞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제가 우리 통학생이 이제 베트남에 돌아가서 본인의 사업도 하고 뭐 이럴 예정이기 때문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 사업을 해도 잘 안 되는데 외국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한다 해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다라고 하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카카오의 김범수 장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코스트를 까먹었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라인이 그냥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NHN 재팬에 사업 고문을 했지만 그때 당시 뭐 1년에 거의 뭐 몇백억씩 까먹고 검색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뭐 한 게임하고 협병해서 이제 조금 나아지는 그 정도였지 지금처럼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까먹었죠. 그 코스트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의 20년 동안에 까먹기 시작한 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카카오나 다음이나 네이버 정도 되니까 이걸 버텼지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엄청 날라갔죠.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 네이버 이런 회사들은 뭐 총탄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주로 이제 인도 쪽에 있는 뭐 기업들이나 투자사들이나 뭐 파트너들하고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저하고 국내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한 인도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카카오 앱을 다운로드 받고 카카오 앱에 어떤 계정을 만드는 게 되게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메신저의 특성상 이게 확산되고 설치되고 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인도하고 한국이 사실 교류가 그렇게 막 뭐 최근에는 신남방 얘기하면서 촉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국내에서 정서상 인도 시장에 대해서 어떤 뭐 긍정적인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인도에서도 한국에 대한 한국 사업이나 한국의 어떤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잘 알고 인정하는 기업이 두 개가 있는데 한국 기업이 하나가 그 한국의 아마존이라 그래서 쿠팡이 유명하고요. 그건 이제 미국 언론에서 몇 번 나오면서 알려져서 쿠팡에 대한 인정이 있고 그 다음 하나가 이제 카카오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누구다라는 얘기를 하면 거의 다 이렇게 우러러보는 것 같은 표정으로 한국의 그 유니콘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카카오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조금 높아서 뭐 게임이나 이런 특정한 컨텐츠를 가지고 해외 시장에 진입했던 사례나 뭐 투자한 금액이나 그를 통해서 회수했었던 뭐 그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해외에서 외국 사람들이 특히 인도 사람들이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패턴으로 봤을 때에는 어쨌든 양질 전환 측면에서 카카오에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면 카카오 안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수익 모델들이 적용되는 시점에는 사실 해외에서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뭐 가끔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외국 친구들이 뭐 중국 친구들하고는 위챗을 많이 쓰고 뭐 그 이외의 국가들은 왓츠앱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카카오 메신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감성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모티콘만 가지고도 외국 사람들이랑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웬만한 대화는 다 나눌 수 있다던가. 그래서 비즈니스는 어렵지만 사실은 뭐 개인적인 친구 관계 의사소통은 사실 카카오 안에서 언어를 알지 못해도 상당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강점들이 있고, 뭐 서로 주소를 몰라도 어떤 물건들을 사서 선물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랄지 사실 그 안에 어떤 관계성을 맺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저는 지금은 아마 DB를 뜯어보면 외국인들이 카카오의 회원으로 유입되고 있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지 않았을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그리고 그 수가 일정 모수에 됐을 때는 이걸 질적인 측면으로 만들 수 있는 포텐셜이 충분히 있어서 뭐 네이버는 당연하고 카카오도 해외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약간 확신 같은 것들이 많이 그 생겼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사업을 하고 몇 년 안 있다가 2012년, 13년에 아랍 쪽에서 뭐 100만, 200만씩 다운로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나라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 아랍 사람들이 노란색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를 굉장히 좋아해서 다운을 받은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거 라인의 신종호 대표도 그 얘기를 하던데 왓츠앱이 스페인과 유럽에서 시스템이 정지가 돼 있는 며칠이 있었습니다. 그때 라인이 엄청나게 다운이 됐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즈니스 벨트가 있는 게 스페인에서 다운이 100만, 200만, 300만씩 생기니까 이게 포르투갈하고 저기 남미에 있는 나라들에 있는 친구들 해가지고 다운이 엄청 됐습니다. 거의 1000만까지 다운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폰 안에는 아마 라인 깔려 있고 카카오톡 깔려 있고 미국 상대하는 분은 왓츠앱 깔려 있는데
주로 메인만 쓰고 나머지는 보조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경제에 대한 특성상 1등이 아니면 나머지는 코스트만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느 정점까지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각 국에 100만, 200만, 300만,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700만까지 깔려 있는데 돈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코스트가 들어가고 운영에 대한 그런 것들은 들어가는데 이게 1등이 아니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1등이 되든가 아니면 그게 상응하지 않으면 참 어렵더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희의 결론입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든 개선해 나가야 될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 5, 61페이지 그림 5를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의견을 받고 하겠습니다. 제가 미래 플랫폼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책에서 고민을 한 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과연 앞으로 플랫폼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제가 플랫폼 공부를 10년 동안 하다가 10년 전에 하다가 때려쳤는데 최근에 지난해부터 고민을 한 게 이게 뭔가 바뀌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뭐가 있었냐면 페이스북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톱다운식의 플랫폼 어디서 아마 그 구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완전히 이게 상명하복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의 문화를 한번 보시면 네이버는 상명하복입니다. 완전히 뭐 까라면 까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조직이 타이트하고요. 카카오는 굉장히 루스합니다. 평등을 부르짖으면서도 굉장히 루스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플랫폼의 이륙과 성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큰 플랫폼을 지향을 해가지고 이것을 해나가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조그만 플랫폼들이 연합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엄청난 덩치 큰 플랫폼을 만듭니다. 굉장히 느슨한 것 같으면서도 그 결속력이 옛날에 1대1이 아니라 1대 다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엔 나는 아마존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있는 서드 파티가 아마존도 돼 있고 쿠팡도 돼 있고 구글도 돼 있고 굉장히 많은 융합되어 있는 사고로 나타나기 때문에 플랫폼 자체의 등치가 엄청 크면서도 여러 곳에 연계가 돼 있어서 사실은 그 플랫폼을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작은 것에 대한 연합 형태로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림입니다. 이게 뭐 웨렌 리라고 하는 분이 그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스텝은 그냥 처음에 이렇게 바인딩된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하나의 가치가 나오게 되면 그 가치 플러스 알파로 다른 것들이 붙기 시작해서 네트워크 이펙트로 해가지고 플랫폼들이 커지더라 라고 하는 건데 제가 정확한 그림을 찾으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온 플랫폼들은 아무튼 자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플랫폼들의 연합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를 모든 들어서 사람은 어떤 그런 사례 같은 게 최근에 보신 게 있으실까요, 교수님?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제가 페이스북을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의 조직을 혹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팀별로 자기네들이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뭐 일주일에도 올라오고 지금 혹시 그 최근에는 대대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전에 보시면 아주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됩니다. 그 자기네들 자의에 의해서 그러면 큰 덩치 큰 조직이 주커버그를 통해서 뭐 이렇게 상명하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책임하에서 조금조금하게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페이스북 제국을 만드는 그런 플랫폼으로 변화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사례를 조금 더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러한 어떤 도면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제가 그래서라도 한번 제공을 해보도록.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이거는 뭐 전적으로 지금 신뢰되어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혹시 플랫폼에 대한 어떤 변동 이야기 중에 중앙 집중해서 분산형으로 간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는 한두 번 정도가 아젠다를 좀 주시죠. 다음 주에 좀 약간 한가하신 분 계세요? 아니면 고도리패로 갈까요?
그 윤종호 편집 좀 어떠세요? 아젠다 다음 주 아젠다 한번 이렇게 주시는 거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아우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질문을 예, 질문 던져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뭐 이야기하고 고맙습니다. 이게 다음 주부터는 제가 그냥 조용히 좀 지내겠습니다. 오늘 저기 고생 많으셨고요.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까 지난번 오리엔테이션 말씀드렸듯이 회사에 대한 컴피텐셜한 이야기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는 좀 이렇게 자제를 해주시고 나중에 영상이 편집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 컨펌을 받을 겁니다. 뭐 혹시 지우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추가해 놓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이러면 여러분들 컨펌을 다 받아서 릴리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